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여러분들, 북한간 상류, 강원도 화천에는 8호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근데 이 정부에서 이 호수의 이름을 수십 년간 잘 써왔던 이 이름을 뜬금없이 대붕호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중국 때문이라는 그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이 8호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이미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이 또 중국 때문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논란이 되는 건데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6.25 동란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승전 중에 하나가 8.5 전투의 승리인데요. 그를 기념해서 이름 지은 8.5의 이름을 대붕호로 바꾸겠다는 좌파 세력과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 화천 8.5에서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대붕호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주관하고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이 후원한 DMZ 대붕호 평화문화제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6.25 동란 당시 중국군 2만 4천 명을 사살하고 또 8천 명을 포로로 잡은 이 8.5 전투를 기념한 8.5라는 이름이 평화시대에 맞지 않다며 원래 이름인 대붕호라는 이름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중국의 압력과 정부, 좌파 인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황당하네요. 평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럼 8.5라 이름은 전쟁 시대에 맞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우린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평행선을 유지한 채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평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대붕호로 바꾸자. 저는 그 대붕호란 말 들어도 본 적 없지만은,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자료 화면이 또 있으시다고요? 예,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가운데 있고요. 아, 네. 그 옆에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다 여권에 해당하는 분들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붕호라는 이름이 원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8.5는 원래부터 있던 호수가 아니라 1944년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화천에 있는 8.5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대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전설상의, 중국 전설상의 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갯짓을 하면 3,000리에 달하고 하늘 높이 9만 리를 날아간다 해가지고 대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일제강점기에 8.5호가 생겼을 때에는 이름이 대붕호가 아니라 대명제였습니다. 네. 여기서 명이라는 거는 물에 사는 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역 주민들이 대붕호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고, 하지만은 일제가 명으로, 붕이 아니라 명으로 다운그레이드 해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44년에서 4년부터 대명제라고 이름을 불렸고요. 1945년이면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명제라는 이름은 1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천은 해방 당시에 이북에 속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화천 저수지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 시기까지는 화천 저수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중에 화천댐을 우리가 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산업시설이나 전력시설이 북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천댐을 확보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또한 중공군이 강력한 미군보다는 장비와 훈련이 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군을 얄밉게도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5월 18일부터 30일에 걸쳐서 유명한 용문산 전투와 지암리 8.5 전투가 벌어집니다. 양평, 그러니까 사실 화천에서 꽤 멀죠. 양평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이 공세를 펴게 됩니다. 네. 이를 대한민국 육군 6사단이, 특히 6사단의 2연대가, 1개 연대가 이 파상 공세를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3개가 있어야 한 개 사단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9배의 전력을 6사단 2연대가 목숨을 바쳐서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피해가 누적이 되니까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6사단이 모두 힘을 모아서 중공군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쫓아가게 되죠. 그럼 양평 그 용문산 쪽에서 그 강원도 화천까지 쭉 치고 올라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군은 북한강을 넘어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강을 넘어갈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의 남쪽으로 해서 그냥 쭉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을 거쳐서 춘천, 또 춘천에서 화천까지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이 화천 저수지, 당시 이름으로는 화천 저수지. 그렇죠. 북에서 지었던 화천 저수지. 네, 지금 이름으로는 8호죠. 8호호. 거기에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이 거대한 호수가 있으니까 막혀버리죠. 엄청난 피해를 보고 6사단과 해병 1연대가 가세해서 총 반격을 나선 끝에 24,000명이 죽고요. 8,000명이 포로가 되게 됩니다. 중공군이 말이죠. 중공군이요. 뭐 결국 얘기하면은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몰살한 상태가 됩니다. 정말 전과가 뛰어났네요. 사실은 이 중공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방해였었잖아요. 심지어 인해 전술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무식하게 때로 막 내려와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군을 아주 곤란하게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곳 8호호에서 아주 큰 전과를 올려가지고 이 중공군의 기세를 꺾었다. 정말 이런 역사적인 장소인 건데 여기를 지금 그 중국 측에서 약간 반발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뼈아픈 패배인 게요. 중국이 6.25 전쟁 동안 전사자가 11만 6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24,000명 여기 한 곳에서. 맞습니다. 단 한 전투에서 이런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8호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로가 오랑캐란 뜻입니다.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이름의 8호호라는 이름이 되게 되고 실제로 친필 휘호를 남기고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쓰신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좌파 진영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죠 아주. 사실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들 자료 보면은 이승만이란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중공군과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이 8호호를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대붕호라고 불린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붙인 이름이 대명제이기 때문에 대붕호라고는 실제 불린 적이 없고요. 네, 앞서 설명해 주셨죠. 북한 치하에서도 6년간 화천저수지로 불렸고요.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을 8호호라 지은 이후로 60년이 넘도록 거의 70년이 되도록 아무 문제 없이 8호호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승을 상징하는 8호호,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은 8호호란 이름을 없애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요. 문재인의 최측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문제입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KBS 강민수 특파원이 지난 5월 24일자 KBS 뉴스에서 자세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의 베이징 한정식 집에서 노영민 주중대사가 기자에게 8.55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요구를 하는데 당장 판단이 잘 서지 않는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이 기자는 최근 정부가 강원도와 화천군의 8.55 이름을 대붕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당시 노영민 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하지만 명칭 변경을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찬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랑스러운 승전 기록을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침략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강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에서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남침하고 중공이 불법적으로 쳐들어온 전쟁인데 왜 우리가 우리의 승전 기록을 감춰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면서 정의의 참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침략을 도와준 정당성 없는 참전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침략자로부터 맞서 싸운 대첩을 감춰야 할까요?
왜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동맹국인 미국은 싫어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볼까요? 보수에게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자신들은 수천 년간 우리를 괴롭힌 중국에는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고,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켜 100만이 넘는 무고한 희생자를 낸 북한에게는 쌀을 못 쪄서 안달입니다. 누가 사대주의자인지 시청자들께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홍철기 사회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호수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제 난립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8호라는 이름을 대붕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건국 대통령인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건국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금 이 정부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중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자국의 호수 이름마저도 바꾸려는 이런 황당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셔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